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와 장례식장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가격리 위반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일반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한 남성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1%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수육 쿠션 16개 제품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아나운서 이지원입니다. 최근 주위를 둘러보면 육아휴직하는 아빠들이 이전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함께하고 싶은 아빠들의 바람이 남성 육아휴직 증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기업과 사회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같아 더욱 반가운데요. 함께하는 육아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아빠들을 응원하며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올 초 코로나19 확산세에 봄으로 잡았던 결혼, 가을로 미룬 예비 부부들 많으실 겁니다. 가을 결혼식장 방역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정부가 이 결혼식장 내 뷔페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를 이용하려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출입 시 열이 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고 공용 집게나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하기 전과 후에 손 소독제나 비닐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고 사업장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뷔페 전문 음식점은 고위험 시설로 관리되었지만 결혼식장 뷔페는 포함되지 않아 방역 구멍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함에 따라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아 별도로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 장례식장의 방역 관리도 강화됩니다. 우선 사전 설명 의무제를 도입해 장례식장 측이 유족과 계약을 맺기 전에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에는 마스크 미착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할 것과 조문 시 악수보다 목례, 거리 유지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또 유족과 조문객 간의 거리 두기를 위해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표시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전자 출입명부 도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이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대해 수시로 현장 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연일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죠. 그런데 지침을 어기고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회보하다 처벌받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격리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방역당국은 지금을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터키에서 입국한 이모 씨는 2주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격리 종료 하루 전 집 앞 문구점에 가기 위해 20분간 외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에 머물던 20대 정모 씨는 자가격리 기간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6월 귀국한 정 씨는 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귀국 나흘 만에 미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 씨는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격리 기간 2차례나 무단 이탈을 한 20대 김모 씨는 징역 4월형을 내린 1심에 항소했지만 최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징역 4월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등록한 코로나19 백신을 두고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보건 담당 국제기구는 환영보다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러시아의 백신에 대해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할 사전 자격 심사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again, pre-qualification of any vaccine includes the rigorous review and assessment of all required safety and efficacy data.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며 앞서고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은 러시아의 발빠른 조치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안전성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앨릭스 헤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쇄초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상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독일 당국도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 체계가 열악한 빈곤국은 무엇보다 백신 확보가 시급한 모습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310만 명을 넘어선 브라질에서는 파라나주 정부가 러시아의 백신을 브라질 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하루 수천 명씩 감염되고 있는 필리핀에서도 러시아의 백신 무상 공급 제한을 반겼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러시아를 믿는다며 백신 제공 제한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얼굴을 맞대야 하는 서비스업, 소매업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며 이들 분야의 일자리는 이미 상당수 사라졌습니다. 체육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한참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한 5월 그때 이제 일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같은 데는 거의 아예 일을 구하기 힘들고 이 같은 어려움은 통계로 매월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7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본격 확산이 시작된 3월부터 벌써 5달째입니다. 감소폭이 조금 줄었다지만 국제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 이후 최장기간 이어진 감소세입니다. 정부 재정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많은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만 늘었고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줄었습니다. 특히 15세부터 29세 청년층 취업자가 2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취업자 감소와 함께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랐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한 60.5%로 같은 달 기준으로 9년 만에 최저였고 청년층 고용률은 작년보다 1.4%포인트 낮아져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실업자는 113만 8천 명으로 통계 집계 방식이 변경된 1999년 이후 7월로는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4.0%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 불황으로 줄어든 일자리가 비대면 신산업에서 창출되기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한동안 고용 한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요즘 주변에 육아휴직하는 아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통계로도 반영됐습니다. 올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직장 생활 15년 차인 정원구 씨. 일 때문에 주말 부부를 하게 되면서 아내 대신 1년째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부터 각종 준비물까지 아이들 챙기는 게 여전히 쉽지 않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느끼는 행복감도 상당하다고 말합니다. 애기들이 이제 자라가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그냥 주의 깊게 안 봤던 것들도 어떤 게 필요하고 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게 알게 됐다고 그래야 되나? 정 씨처럼 아빠가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은 최근 증가 추세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일반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한 남성은 14,857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1%가 늘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4.7%였습니다.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입니다. 절반 이상은 300인 이상인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자는 적지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함께 돌보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 증가의 주 요인으로 꼽히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돌봄 문제가 커지며 남성 육아휴직자가 더 증가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남성 근로자도 올 상반기 90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용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때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수유 쿠션 제품입니다. 유아와 산모의 몸에 모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인데 시판 중인 일부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수유 쿠션 16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의 지퍼 손잡이에서 안전 기준을 최대 3.1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겁니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을 저하시키고 식욕 부진과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또 충전재와 겉감을 조사해 보니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 물질 폼알데히드의 안전 기준을 넘는 제품이 1개 나왔고 다른 3개 제품에선 눈과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는 이 액티햇소의 애시드가 검출됐습니다. 이 액티햇소의 애시드가 나온 제품 중 1개는 납도 검출된 제품입니다. 수유 쿠션은 신생아가 1일 평균 5시간, 최장 6개월까지 사용하는 제품이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 우려가 높은 합성수지 폼 내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해온 사업자들은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 환불해주기로 했고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 쿠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발견된 6개 제품의 명단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A 유치원에 대한 조사 결과 냉장고 성능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후 시행된 유치원 어린이집 전수 점검에서도 1,000건 넘게 지침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71명의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안산 A 유치원. 역학조사 결과 냉장고 고장으로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대장균이 증식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없던 보존식을 채워넣고 식재료 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원장과 조리사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이후 7월 한 달 동안 실시된 어린이집, 유치원 전수 점검에서도 100곳 중 2곳꼴로 지침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규모의 시설은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다 보니 79%가 보존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규모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하여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위생 안전을 식품 안전 관리 인증 제도 수준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인 조사 방해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도 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200만 명의 영유아가 하루 최소 한 번 이상씩 이용하고 있는 급식. 제도 강화뿐 아니라 학부모 참여, 교직원 교육 등을 통한 2, 3중의 관리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44년) 작성된 근로동원에 관한 아동 조서입니다. 당시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한 조선인 어린이의 월별 작업 내용과 횟수, 태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많게는 한 달에 10번씩 모내기와 군용 수피 채집 등에 차출되는데 군말 없이 일을 잘한다며 낯질의 달인이라고 표기해놨습니다. 조선 총독부 잡지였던 가정지휘에선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침략전쟁 동원을 미화하는 글이 미담으로 실렸습니다. 일본군에 동원된 남편이 제국의 군인으로서 공을 세우기를 밤마다 기도한다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전시는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동북아 역사재단이 합동으로 처음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일제강점기, 아동 여성에 대한 착취 문제를 각종 명부와 신문 같은 기록물로 조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피해가 정말 온 나라에 걸쳐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반성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당시 기록들에 따르면 일본은 조선의 어린이들을 소년공, 산업전사로 칭하고 공장과 광산 등 곳곳에 강제 동원했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20배 이상, 15에서 20배, 거의 학교 가서 일만 한 거죠.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을 학적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간호부를 모집한다며 백의의 천사로 치켜 세웠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간호부로 동원되지 않고 위안부로 동원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간호부 동원은 미끼 또는 허울에 불과했다. 세계 기관은 여성 아동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관련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의 한 수산시장입니다. 좌판에 각종 수산물이 가득하지만 값을 묻는 손님들 발길이 뜸합니다. 장마 탓에 어획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장마로 인해서 물량이 아무래도 줄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장마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거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시는 분들은 올랐고 그래요. 특히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제주산 생갈치 10마리 평균 경매 가격은 78,100원으로 한 주 전보다 34%나 올랐고 같은 기간 태안 생오징어 20마리 평균 경매가도 41%나 상승했습니다. 생고등어는 10마리에서 12마리 평균 경매 가격이 7월 31일 18,000원에서 일주일 만에 45,000원으로 2.5배나 뛰었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비축 수산물 방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8, 9월 달에 수산물 가격, 시장 가격은 전년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가격 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 비축 수산물을 방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채소와 과일에 이어 수산물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밥상 물가 걱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쏟아진 비로 벼 재배 면적의 3%가 물에 잠겼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침수나 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본 농경지는 27,932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벼 피해가 약 80%를 차지했고 전체 벼 재배 면적의 3%가 이번 호우로 침수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전체 벼 품종의 90%를 차지하는 중만생종은 이삭이 패는 시기인 출수기가 8월 15일 이후라 쌀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축산부문에서는 한우 400여 마리, 돼지 6천여 마리, 가금 183만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코너는 동화를 통해 마음의 휴식을 갖는 내 아이를 위한 동화입니다. 힐링을 선물할 동화 한 편 감상해 보시죠. 행복한 이웃. 오늘은 준이네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에요. 엄마, 이사 가면 내 방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와, 내 방이 생긴다. 야호! 오빠, 내 방도 생긴다.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삿짐을 옮기고 가족들은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몰랐어요. 오빠, 방이 5개야. 거실은 운동장이고. 미영아, 이거 받아. 자, 슝! 준이와 미영이는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며 즐거워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띵동띵동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래층 할머니가 다짜고짜 소리를 꽥 하고 지르시지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천장 무너지겠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신이 나서 그럽니다. 그 후 준이네 가족은 조심조심했지만 할머니는 물 내리는 소리에도 올라오셔서 화를 내셨어요. 이봐요, 또 화장실은 왜 그렇게 자주 가요? 물 내리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어요. 예, 할머니, 죄송합니다. 또 조심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올라오실 때마다 엄마 아빠는 절절매고 너무 속상했지요. 여보, 어쩜 좋아요. 그러게 말이요. 이사 오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 후 준이네 가족은 더욱 조심했지만 할머니는 작은 소리에도 올라오셔서 화를 내셨어요. 오빠, 떠들면 안 돼. 쉿, 우리 생쥐놀이 할까? 그래, 좋아. 살금살금, 조심조심. 쉿. 준이와 미영이는 귓속말로 얘기하고 가만히 누워있거나 생쥐처럼 살금살금 기어다녔지요. 더 이상 위층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천장에 귀를 대보았어요. 이상하다. 아니, 왜 아무 소리가 안 들리지? 안 들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시장에 가는데 아이들이 할머니를 쫓아다니며 묻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귀는 왜 이렇게 커요? 깜짝 놀라 거울을 본 할머니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떼기가 왜 이렇게 커진 거야? 할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아이고, 이사 양반, 이 떼기가 왜 이렇게 커진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려고 너무 애쓰시다가 그만 귀가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준이네 우편함에 넣어놓았지요. 아래층 할머니께서 못 들어서 생기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 병은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 나을 수 있으니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읽은 준이네 가족은 무척 기뻤지요. 오빠, 우리 블록 쌓기 할까? 그래, 좋아. 이제 마음껏 놀 수 있어서 좋다. 진짜 우리 집 같아. 여보, 이제야 행복한 집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요. 할머니의 귀는 다시 작아졌고 준이네와 할머니는 행복한 이웃이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초기보다 경각심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국민 모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할 때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방역 수칙 꼭 지키시길 바라며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하셔서 신속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